7시간 동안 3,000자 내외의 글을 씁니다. 유형으로만 따지면 영화과나 극작과에서 많이 보는 스토리텔링 글쓰기 유형인데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시간은 7시간이고 분량은 3,000자 내외입니다.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보는 학과들 중 가장 긴 시간과 긴 분량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극작전공 모집 요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극작전공입니다. 한예종 극작과의 경우 극작전공과 서사창작전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사창작전공은 다른 대학의 문예창작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방식도 극작전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작과 극작전공의 시험 방식은 오히려 한예종 연극원의 연출과와 비슷합니다. 한예종의 경우 수시와 정시 개념이 없고 8월 입시, 10월 입시, 11월 입시로 구분합니다. 극작과의 경우 11월 입시에 해당합니다. 11월 수능 이후에 1차 시험이 시작되고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곤 합니다. 2021년 입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었고 한예종 시험도 모두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12월에 1차 시험을 시작해서 1월 중순에서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정상적인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수능 이후 시험이 시작되고요.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일정이네요. 모집 정원은 7명, 특별 전형 없이 일반 전형으로 7명을 뽑습니다. 2021년 입시의 경우 119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17대 1이 되겠네요. 모집 요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차 합격 인원은 최종 선발 인원의 4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 입시의 경우 1차 시험에서 30명을 선발했네요. 최종 선발 인원의 4.3배수 정도군요. 1차 전형과 2차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언어능력평가 50%, 고교내신 50%를 반영합니다. 1차 시험 점수는 2차 시험에 전혀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실기시험은 2차에서 진행됩니다.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스토리 창작 워크숍이 폐지되었고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의 반영 비율이 60%로 상승했습니다. 면접인 구술시험의 반영 비율은 4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1차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가 부활했습니다. 2,000자 내외의 자유 양식입니다. 별도의 배점은 없으나 면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연극원 공통으로 지정 희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면접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 꼭 성실하게 읽고 가셔야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레이너스,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아서 밀러의 시련, 윤조병의 농토, 김태준의 베뱅이굿, 이렇게 5편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도 고대 그리스 작품이 없네요. 베뱅이굿을 제외하면 독해하기에 딱히 까다로운 작품은 없어 보입니다. 1차에서 50%를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2022년 입시에서 가장 크게 개편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모집 요강에 따르면 논술형 글쓰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일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의 언어능력평가처럼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만 100% 나오는 시험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는 크게 3가지 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틀리면 쪽팔리니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4월 30일에 공개되는 샘플 문제를 차분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고교내신은 1차에서 50%를 차지합니다. 특이하게도 성적이 표시되지 않는 이수 과목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인 고3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점수만 반영하고 졸업자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도 학년별로 다른데요. 1학년은 20%, 2학년은 40%, 3학년은 4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 고3의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이 2배로 중요합니다. 현재 고3이시라면 1학기 내신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반영 비율이니까요. 전 과목을 이수 단위에 따라 반영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내신 등급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계산해보세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면 금방 한다니까요. 반영 비율 50%는요. 1차에서 고교 내신을 보는 한예종 모든 학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언어능력 평가가 쉽게 나온 경우 사실상 굉장히 빡센 등급 컷이 있었어요. 올해는 언어능력 평가가 논술형 글쓰기로 개편되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년만큼 타이트한 등급 컷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의 반영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고교 내신 등급이 과하게 낮다면 극작과 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너스로 비교 내신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비교 내신 해당자는 1차에서 고교 내신을 보지 않고 언어 능력 평가만 봅니다. 물론 완전히 언어 능력 평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산식을 활용하는데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내가 비교 내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겠죠. 일단 나이가 많으면 비교 내신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를 2016년 2월에 졸업한 수험생까지 해당해요. 그 외에도 비교 내신 해당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건 직접 살펴보시죠. 만약 본인이 비교 내신 해당자라면 고교 내신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어 능력 평가만 잘 치른다면 충분히 1차 합격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2022년 입시에 이르러 다시 한예종 극작과의 시그니처이자 메인 시험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입니다. 올해부터 스토리 창작 워크숍이 폐지되었고 여기서 생긴 30%의 반영 비율을 모두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가 가져갔습니다. 2차에서 반영 비율 60%, 압도적인 수준이죠. 7시간 동안 3,000자 내외의 글을 씁니다. 유형으로만 따지면 영화과나 극작과에서 많이 보는 스토리텔링 글쓰기 유형인데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가 아주 까다로워요. 제시문을 독해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걸 가지고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제한 시간은 7시간이고 분량은 3,000자 내외입니다.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보는 학과들 중 가장 긴 시간과 긴 분량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의 완성도를 철저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대충 써가지고는 가망이 없다는 뜻이죠. 한예종 극작과는 말 그대로 글을 잘 써야 해요. 진짜 개 잘 써야 해요. 잔기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 발상을 했다고 해도 끝까지 책임져서 제대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시험 이름이 긴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첫째로는 스토리 구성 능력, 둘째로는 창의력. 이 두 개를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창의력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아무리 좋아도 스토리 구성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스토리 구성 능력은 결국 이야기의 완성도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요약하자면 진짜 잘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 2년간 없었던 자기소개서가 2022년 입시에 이르러 부활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고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2,000자 내외의 자유양식이죠. 별도의 배점은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성과 문장은 기본이고 면접에서의 질문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동시에 거짓말을 쓰면 또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쓰셔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죠. 질문을 좀 좁혀봅시다. 나는 왜 극작과에서 공부하고 싶은가?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왜 희곡을 쓰고 싶은가? 좋은 자소서는 결과적으로 위의 질문에 설득력 있게 대답하는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2,000자 이내의 분량은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어떤 사건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예종 입시 과목이 모두 그렇지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자소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는 분량 제한 없이 여러분 삶에서 의미 있던 순간을 최대한 다양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설득력 있는 사건을 선택하세요. 고민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나는 쓸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을 빼야 할까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와 관계없이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2차에서 40%를 차지하는 구술시험, 즉 면접입니다.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험생 개인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왔어요. 왜 극작과에 오고 싶은지, 좋아하는 공연이나 희곡, 극작과에 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다가 좀 더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면접 분위기는 편안한 편이고요. 그냥 교수님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들도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편안하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성향이나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다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은 지정 희곡에 대한 질문입니다. 막 어려운 게 나오진 않고요. 지정 희곡을 다 읽었는지,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 때로는 수험생이 좋다고 한 희곡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앞서 쓴 글,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 시험의 결과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2차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해도 사실상 앞선 시험과 자소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극작전공 모집 요강을 분석했습니다. 1차에서는 개편된 언어능력평가 논술형 글쓰기를 50%, 고교 내신을 50% 반영합니다. 최종 선발 인원의 4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1차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요. 2차 시험에서는 1차 점수가 완전히 리셋됩니다. 고교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본인의 내신 등급이 과도하게 낮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스토리 창작 워크숍이 폐지되면서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의 반영 비율이 60%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40%는 면접이고요. 결론적으로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스토리텔링 글쓰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지정희곡, 스토리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과목 수가 많고 모든 과목이 벼락치기로 승부하기에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러니 한예종 극작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한 주라도 빨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행운을 빕니다.